안녕하세요. 활기찬 부자의 김기찬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그 세금 혜택을 전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이 전부 몇 가지가 있죠?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총 10가지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도록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명심해야 될 날짜들이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명심해야 될 날짜가 2018년 9월 13일, 즉 2018 9.13 조치에 의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그 많은 부분이 축소되거나 이제 폐지되었죠.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많은 달라지는 면들이 있다. 그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월 12일, 2019년 2월 12일 법 개정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생애 단 한 번으로 축소되었죠. 날짜들을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날짜들을 잘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그 해당 세금 혜택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료를 보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총정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다주택 중과 제외죠. 그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다주택자들 2주택인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10%, 3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20%가 되어 있는데 2021년 6월 1일부터는 또 바뀌는 거죠. 여기다가 각각 10%씩 추가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3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30%가 중과되는데 임대사업자는 여기서 중과해서 제외된다 이 얘기죠. 자, 두 번째,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합산해서 부과되게 되는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혜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죠. 거주주택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생애 단 한 번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자, 더불어서 비과세 거주요건 제외, 양도소득세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2017년 8일 대책 내용이었었죠. 2017년 8월 1일 대책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해당 주택에 거주 요건이 추가되어 있는데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주 요건을 제외시킨다. 뭐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임대주택의 네 번째 그 세금 혜택은 장기부여 특별공제 70%죠. 물론 이제 거기에 합당한 그 조건에 맞는 어떤 임대주택인 경우에 70%를 하고 다섯 번째 혜택은 그렇지 않고 또 여기 합당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40% 공제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 여섯째 부분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큰 혜택이에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이건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해당 사항에 가서 요건에 부합되는 주택들은 양도세가 이제 감면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 그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은 일곱 번째는 이제 임대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거. 여덟 번째 혜택은 취득세 면제, 아홉 번째는 재산세가 감면되고, 열 번째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네, 다주택 중과 제외부터 볼게요. 이 다주택 중과 제외는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이에요. 167조의 3에 의해서 자, 처음에 요건은, 자, 임대 의무기간이 요건은 처음에는 5년 이상이었어요. 5년 이상 있고, 가액 요건은 6억 원. 수도권인 경우에는 6억 원,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이제 3억 원이죠. 수도권 밖인 경우에는 법적 명칭은 수도권 밖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도권 밖에 있는 것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면적 요건은 없다. 이러던 것이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즉 옛날로 얘기로 하면 준공공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의무기간이 어떻게 됐다고요? 8년으로 바뀌는 거죠. 의무기간 8년. 그리고 가액요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도권인 경우는 6억 원, 그 수도권 밖인 경우에는 3억 원. 그리고 면적요건은 마찬가지. 면적요건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이 면적요건이 없다는 것을 이제 명심하시고요. 그러다가 2018년 9월 14일 이후, 즉 이거 뭐죠? 2018년 9.13 조치죠. 9.13 조치에 의해서 그 다음 날인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 제외를 폐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는 다주택을 중과하겠다는 얘기죠. 명심하세요. 2018년 9월 13일 9.13 조치에 의해서 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 제외 부분은 폐지됐어요. 폐지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의 혜택을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명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장기 임대주택.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 임대주택에는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에는 전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년짜리는 단기, 그 다음에 8년짜리는 장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기 임대주택에도 전부 4가지가 있다. 임대주택의 두 번째 혜택이죠.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근거법령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고요. 아까 요건과 똑같습니다. 다주택자 아까 중과 제외하는 요건과 똑같아요. 의무기간은 5년, 가액요건은 6억 원, 수도권인 경우에는 6억 원, 수도권 밖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면적요건은 없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2018년 4월 1일 이후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제 명칭이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즉 옛날로 얘기하면 준공공 임대주택이죠. 준공공 임대주택. 옛날 명칭은 준공공 임대주택. 신규 명칭으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바뀌었죠. 아까 5년에서 8년으로 바뀐 거죠. 아까 다주택자 중과 제외도 똑같은 요건이죠. 이 똑같은 요건입니다. 이 부분이 다주택자 중과 제외랑 똑같다. 요건은 가액 요건은 6억, 수도권인 경우는 6억 원, 수도권 밖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한 또 바뀌었죠. 즉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부세 합산 배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폐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종부세를 합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 9.13 조치 명심해둬야 됩니다. 이 9.13 조치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임대주택에서는 많은 부분이 변동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어요. 2019년 2월 12일 이 시행일 이후 임대차를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한 경우 5% 이하 임대료 5% 상승 이하를 준수해야만 이런 혜택들을 받는다. 요 얘기예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볼게요. 자,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0항이에요. 최초에는 19항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항으로 바뀌었는데요. 요건을 보면은 의무기간은 5년 이상이었었고, 가액 요건은 수도권인 경우에는 6억 원, 수도권 밖, 즉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죠. 지방인 경우에는 3억 원이라는 얘기죠. 면적 요건은 이제 없다 이 말이죠. 근데 2018년 4월 1일과 2018년 9월 13, 9.13 조치에 의해서 다주택 중과 제외와 종부세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에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이 여기는 몇 년짜리죠? 5년짜리죠. 네, 5년만 장기 임대주택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단 2019년 2월 10일 시행일 이후 임대차를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5% 이하, 즉 임대료를 5% 이하로 상승 5% 이하라만 올릴 수 있다 이죠. 그렇게 해야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꺼번에 비교를 해야 우리가 낱개로 하나씩 보는 것보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비교를 해야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거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거법령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근거법령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건이 맨 처음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요건은 다 똑같았어요. 이 요건이 의무기간 5년,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로 가액 요건은 수도권인 경우는 6억, 그 다음에 수도권 바뀐 경우는 3억 원, 그 다음에 면적 제한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주택 중과제외나 종부사업산배제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처음에 요건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거주주택 다주택 중과제외 부분은 의무기간은 8년, 그 다음 가액요건은 6억, 3억, 면적 제한 없음. 똑같고요. 8년, 6억, 3억, 면적 제한 없음. 여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무기간은 5년, 그 다음에 가액요건은 6억, 수도권인 경우 6억, 수도권 바뀐 경우는 3억, 면적 제한 없음. 그래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아직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5년만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 중과제외와 종부사업산배제 이 부분은 요건이 똑같다. 얘는 요건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여기서만 보시더라도 보시다시피 장기 임대주택이 우리는 4년은 단기, 그 다음에 8년짜리는 장기 임대주택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장기 임대주택에도 세법상 전부 4가지 종류가 있다. 다주택 중과제외 부분에 장기 임대주택이 있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또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죠. 2가지 종류 중에서도 다주택 중과제외에도 5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고 중과제외가 폐지가 되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다는 얘기죠. 즉 처음에 의무기간이 5년이었다가 2018년 4월 1일부터는 8년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다 2018년 9월 14일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주택 중과제외를 폐지했다고요. 네, 이렇게 해서 3가지 부분을 오늘 훑어봤어요. 그 임대주택의 혜택 중에서 다주택 중과제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그 다음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즉 임대주택의 혜택 10가지 중에서 오늘 3가지를 한번 본 거죠.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다시 한번 더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임대주택의 혜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